아, 정말 우리 다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보고 싶었잖아요. 쌤 보세요. 쌤은 더 오랜만이에요. 진짜 완전 오랜만이에요.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too. 진짜. 나 대신에 나는 원준 형이 나는 했잖아요. 쌤하고 지난주에 군산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랬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같이. 쌤이 근황을 잘 알고 원준 있어. 씨가 쌤 자리를 엄청 노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내가 막았잖아. 아, 참 그러니까 해봐야 나한테 되겠다. 잘해. 어쨌든 저희가 스페셜 방송이 그동안에 2번 나갔잖아요. 네. 이 시시더 기다려졌죠, 목요일 이 시간. 아, 네. 그럼요. 목요일마다 뵙다가 안 되니까 되게 궁금하고 네. 뭐 하고 지내시나 막. 안 봐서 좋았다고 지금 윤지용 쌤 지금. 아니요. 우리 세아 씨는 얼굴이 세아 씨와 밝아지셨네. 저희는 SNS에서 늘 서로 근황도 보고 맞아요, 하니까. 네. 맞아요. 이번에 쓰신 것도 제가 바로 또 써먹었잖아요. 노포라는 표현보다 세월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치 제 얘기인 것 마냥. 바로 그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건 아시죠? 그런가요? SNS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네. 아, 저 하늘나라에서 세종대왕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그렇죠. 언어 표현을 보면서 이건 무슨 신조어? 맞아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오늘 그런 거 한글날이잖아요. 보면 너무 안습이고 극혐이죠. 세종대왕께서 정말 이런 거 세종대왕께서 깜놀하실 것 지금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저 몰라서도 못 써요. 저는. 뭐 핵잼, 핵 재밌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다. 노잼, 꿀잼. 대유잼 이런 것도 대유잼 알아요? 대유잼? 대유잼은 뭐? 큰 대자에 있을 유자에 재미잼자 해가지고 큰 재미가 있다. 대유잼. 자,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오늘 한글날만큼은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좀 그렇죠.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쌤이 영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영국에도 영어 날 있어요. 영어 날? 그런 거. English Day English Day? 없어요? Every day is English Day. 아, really? 나 같은 외국에는 약간 쉽게 배울 수도 있으니까 네. 진짜 저도 역사를 잘 모르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쌤도 아나운서로서, 네. 한글이 참 배우기 쉬웠다고 그랬는데 자음보험 하나하나가 정확히 하나의 음값만 소리값만 그렇죠. 같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영어의 알파벳은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보면 네. 써가면서 철자를 같이 외우지 않으면 소리하고 정확히 대응을 안 그렇죠. 하니까 네. 뭐 A가 그렇죠. 아 발음도 나고 어떤 단어 속에 애 어떤 발음도 글자가 나고 있는가에 하니까요. 따라 소리가 다 다르니까 맞아요. 쉽게 글을 터득하기 어렵죠.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해서 사용됐습니다. Patino. Hanguk language ipo, very pretty. Super bonita. Bem diferente do que estamos acostumados, mas é bem legal.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한글을 쓰지 못하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주시영 선생께서 한 말씀 중에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길은 자기의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며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렇죠. 가장 우수한 문자 언어가 바로 우리 한글이다라고 이미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한글날 맞이해서 그 소중함,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김문세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버트 마징가제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척하니 지난해에는 중학생 조은누리 양 등 충북에서만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널 떠내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145조 원대까지 성장했습니다. 모두 비켜라 마징가 새돌이 마징가 우리 사실 방송국
촬영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맞아요. 드론입니다. 그렇죠. 저는- 촬영할 때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6시내 고향 하면서 음. 처음 드론이라는 걸 봤을 때를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때는 드론을 전문적으로 찍어주시는 감독님을 따로 모셨어야 했었고 그리고 그거 한번 띄우면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 구경하려고 저거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네. 그때는 헬리캠이라고도 하잖아요. 헬리캠이라고 그렇죠. 했죠. 헬리캠. 내가 몸보신을 좀 해야 되겠다. 얘들아, 봄날 몸보신을 못했다니까. 이리 와. 고고고고고. 야! 오! 이제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처음으로 만든 드론 축구. 네. 와, 이제 드론으로 축구를 하는구나. 이 드론의 영역이 스포츠 영역까지 확장이 됐구나. 맞아요. 그래서 시골 가다 보면 요즘에 농약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병해충 방제도 드론이 다 뿌리고 해요. 있어요. 아, 제가 전주 근교에 살잖아요. 예.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음. 저희 동네에 써 있어요. 드론으로 농약 그 방제를 해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지난 그 평창 올림픽 때 기억나세요? 개막식. 그 완전 그 오륜 마크를 네. 수천 대의 드론으로 그렸잖아요. 그게 약간 한간에는 이거 CG 아니냐 오해할 정도로 너무 시즌은 이제 완벽했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 아니냐. 너무 완벽했잖아요. 네. 근데 1218개인가 와, 17개의 그걸 다 드론이 넣으셨네. 다 계산되어 있는 그 조합으로 그렇죠. 완벽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냈었죠. 우리가 이 정도쯤 공부했으면 오늘은 키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네. 가시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일부러 오셨는데 네, 오셨는데 그러면 키맨은- 모셔서 예. 드러나 봅시다. 아, 네,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많아. 키맨 모셔보겠습니다. 키맨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근데 오늘만큼은 드론 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장을. 궁금합니다. 키맨 어떤 분이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캠틱 종합기술원 드론 사업부 부장이고요. 산업용 드론이나 아니면 뭐 레저용 드론 등등 그런 것들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제 기술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범수 키맨을 모신 이유는 드론 축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 처음 그러세요? 시작하신 분 맞으신가요? 네,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론 축구만큼은 처음부터 이제 기획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야심차게 드론을 해보겠다는 기업들이 자꾸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중국산 드론들이 대거 물밀듯이 밀려오고 하니까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사실은 드론 축구였죠. 아, 그럼 네. 드론 축구라는 스포츠 장르를 발명하신 건가요? 창안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경기 방식부터 어. 그 경기에 활용되는 제품까지. 근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그 영광입니다. 일단 드론 축구가 사실은 저도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네네. 어떤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지 드론이 막 공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 아니에요? 드론 자체가 공이에요. 공이에요. 이런 구형 물체 안에 드론이 들어가지고 공이 날아다니면서 동그란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네네. 거죠. 이제 아. 5개 드론 5대 5예요. 그래서 수비수가 3, 공격수가 2. 공격수 2 중에 하나만 지정된 드론만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전주의 드론이 네네. 2025년 드론 축구 월드컵을 지금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이런 해외에서도 드론 축구를 많이 해요. 그들의 광고 카피를 보면 2025년 드론 축구 세계 월드컵을 준비하는 뭐 일본 드론 축구 연맹 뭐 이런 식으로 그 카피가 활용이 되는 걸 보면 아 그게 대단하다. 2025년이라는 목표를 내건 것 자체가 예. 참 대단한 신의 한 수였다. 키맨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론이 네. 뭐길래? 드론이 뭐길래? 드론이 뭡니까? 진짜 뭡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늘을 사람이 타지 않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의 종류에는
이제 비행기 형태도 있고 이제 비행선 형태도 있고 프로펠러가 4개 달린 건 우리가 멀티콥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하늘을 나는 것만 드론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보면 수중 탐사나 지질 탐사하는 것도 드론이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붐 속에 있다 보니까 차용해서 쓰는 것이지 예전에는 뭐 심해 무인 잠수정 이런 단어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수중 드론 이렇게 드론에 묻어가는군요. 묻어가는. 라이다는 레이저를 물과 SE100은 운영자의 구조 체계가 발동을 합니다. 세계 드론 시장을 보니까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해외나 국내나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드론 활용 모델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계 시장 모델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협소 문제가 있거든요. 예. 드론은 수많은 특화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드론이 되는 건데 국내에서는 이 드론 전체를 만드는 그런 산업만 드론 산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드론 안에는 정말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 만드는 기술도 사실은 드론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 엔진이니까. 좀 더 가볍고 좀 더 이제 효율이 좋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은 아무래도 지상에 있는 것보다 이제 그런 산업들이 각자가 자기 경쟁력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드론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산업들을 거꾸로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도 드론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 부품들을 갖다가 조립하는 기업이 드론 기업이냐. 이거 전라북도에 각종 센서를 만드는 회사, 모터 만드는 회사,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각각의 회사들이 자기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서 드론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높은 수준의 드론이 개발이 되는 건데 그 회사들이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시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개발 경쟁 중인 무인 비행 장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 규제가 대폭 사라집니다. 드론 관련해서도 법이 있던데요. 5월 1일부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드론법에서 제가 유념 있게 본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공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진안군이 드론 특별 자유구역 신청을 해서 지금 아마 될 것으로 진안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드론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들이고요. 사업화 단계, 그리고 비행 여건, 수요 창출, 시장 확대 각 분야별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드론 산업을 선점하려는 전주시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드론 활용 센터를 당초에는 전라북도에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뭐 또 경북에 그 경북 유치를 검토하고 네. 작년에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시끄러웠던. 네.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고 그게 진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이제 경북이 아니고 전북 내에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달에 7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했고 국토정보공사의 드론 활용센터는 이제 남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드론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드론 특별 자유구역이라고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드론들 법적으로 허가 맡아야 될 곳, 인증받아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늘을 열어주고. 예. 그러면 그걸 유치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걸 지원받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들의 드론 운용요원. 예를 들면 우리 드론 종합 발전 계획에서도 드론의 공공 수요를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범부처 각각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드론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용 인력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그 드론 활용센터에서 하겠다. 드론 산업의 시작을 하려면 교육받은 사람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할 거고요. 드론에서 취득되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소, 그다음에 창업 스타트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시험도 할 수 있고 또 성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LX에서는 복합적으로 드론타를 구축을 해서 그야말로 전북이 이제 드론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의 이제 드론 관련 제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 있는 인력을 상당 부분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지역의 이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here are we? 2025년 국토부에서요 드론 택시 상용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도 날아가는 택시를 탈 수 있는 겁니까? 2025년이 됐다고 해서 택시들이 막 날아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적어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항법이나 관제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의 정비를 완료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인프라를 저는 갖추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헬리콥터가 날아다닌 지가 7, 80년 이상 되지만 지금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워낙 덩치도 크고 고가고 그렇지만 드론 택시가 목표하는 바는 좀 대중적일 것이다라는 정도. 근데 진짜 연예인 입장에서 이 드론 택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연예인들 진짜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이 스케줄 다닐 때 사실 드론으로 이동하면 얼마나 금방 갑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어. 세아 씨 이제 앞으로 녹화 시간 안 내질 것 같아. 그거 타고 보면 되니까. 아니 근데 저 걱정되는 게 제 무게를 아시죠? 이거 뜰 수 있습니까 드론이? 아무리 드론이 프로펠러가 4개라도 이게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헬리콥터도 간신히 이륙하는 답변하세요. 예. 뜰 수 있습니까? 가뿐할 것 같고요. 그래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 국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입니다. 지금 현재 영암에 와 있고요. 최초로 무인 항공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떨리고 무섭기도 한데 새로운 시도에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출발합니다.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하려면 네.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에너지원이 배터리 용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드론이 현재 이 정도까지 상용화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그런 배터리 기술의 발전도 상당 부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모터라든가 각종 소형 센서 이제 이런 것들의 기반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드론이 있는 것인데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에너지원에 대한 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현재보다 1.7배 정도 높은 이제 리튬 설폰 배터리라든가 이런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소연료 전지, 수소 특히 이제 드론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일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액체 수소 관련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구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이거 생각을 합니다. 조종하는 사람도 굉장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조종하면 타시겠어요? 안 타죠. 아 그런데 그거는 왜 타요? 요즘에는 AI 기능을 이용해서 GPS 사람이 잡혀 이제 있냐고 GPS 하고 잡혀 있어서 알아서 조종하지 찾아내는- 않습니다. 아 이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요? 예. 오. 1세대 드론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다 조종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줄 알았거든요. 지난달에 우리 전북에서 전국 기능 대회를 그렇죠. 선수들이 인명 구조라든가 네. 뭐 산악 구조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드론이 운용되는 실제 운용되는 방식이고 이제 당연히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도 아마 사람이 조종하지는 않을 거라고 아 생각하게 근데 드론 됩니다. 택시 도입되면 진짜 하나는 개선되겠네요. 불법 합승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아 저 잠깐만 여기 하나 태우고 가자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합승은 안 돼요. 가끔, 씨.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세아 씨가 2주 쉬는 게 많이 쉬었네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사가 관제를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드론은 만약에 지금이야 뭐 많지는 않지만 많아져서 너도 나도 뭐 이제 뭐 택배도 드론으로 가고 뭐 농약도 살펴 막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면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네. 그 드론 항법 시스템, 드론 항로, 아. 관제 시스템의 정비 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아주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네. 드론 택시를 이용하면 세아 씨가 지각하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왜요? 항로가 관제가 되게 되면 연계 교통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KBS 앞에까지 그거를 타고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터미널이 필요하겠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계 교통 수단하고 반드시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자기기잖아요. 영화 보면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막 악당들이 해킹해가지고 도시를 마비시키고 막 맞아요. 아비규환 상태가 되고 그러잖아요. 대중교통수단이 됐을 때나 네네. 이럴 때 네. 해킹 우려는 없는 건가요? 지금도 해킹이 되고 있죠. 아. 지금도 드론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단순히 제어를 못하게 하는 방법하고 제어권을 뺏어오는 뺏어가지고.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보안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드론 산업이 이렇게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서도 이 인재 양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보니까 김제 도감정보고가 이미 이 드론과를 신설했고 삼례군과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았고 또 비전대에서도 수업을 한다는데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는 그 시스템 이 부분도 하나의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국내 일반인 분들이 드론 관련한 자격증에 관심도 많으시고 학교에서도 드론 교육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지금 전문대나 대학에도 한 20개 가까운 학교들이 이미 드론과를 만들었고 드론 특성화 고등학교 예를 들면 경북 드론 고등학교도 그 중에 하나고 일반인의 드론 자격증 교육, 학교 교육 지금 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오히려 학교 쪽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의 숫자는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학교에서의 이루어지는 교육의 수준과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드론 축구 관련해서 몇 번 접해봤거든요. 가끔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툭툭
던지는 질문들이 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영감을 줄 때도 있어요. 물론 기술적인 거, 세부적인 건 모르고 툭툭 던지는 거겠지만 그게 아이디어에서 멈추느냐, 그걸 실제 해보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영월에서 전통시장 닭강정을 공원으로 배달을 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배달하는 건 어떤 첨단의 어떤 고가의 뭐가 아니고 닭강정이지만 과연 저 닭강정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날이 영월에서 올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월이 사실 국토부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시티 영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험 공역부터 해서 같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5년에 국토부 시험 공역 설명회를 갔는데 맨 앞자리에 영월 군수님이 앉아 있더라고요.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업 유치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인데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그렇게 많이 바꿔놓는다는 걸 사실은 제가 영월을 통해서 알았어요. 드론 산업이 워낙 영역이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개발, 제조, 생산만 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서비스, 활용, 교육 이런 쪽까지 다 병행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개그 짤 때 미래뉴스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드론이 2086년에 산에 있는 산삼을 찾아내는 산삼 찾기 쉽지 않아요. 신받다 드론. 신받다 드론.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 이거 너무 단순한 건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희 집이 저 전주 근교예요. 약간 시골이에요. 그런데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지 않고 오전 10시쯤에 띠지로 묶어가지고 우편 배달부들이 갖다 주셔요. 시골은. 드론으로 그런 거 이런 근교 시골 지역 신문 배달 같은 거. 드론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이 드론과 접목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전라북도도 사실은 드론 산업을 이제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라북도의 드론 산업 추진 방향이 만약에 드론 전문가들을 다 모셔놓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드론 쪽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여쭤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기업 지원을 해야 된다. 드론 센터를 만들어서 성능평가 시험장을 만들어야 된다. 드론 허브를 조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건 빼고 드론과 관련 없는 사람들,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분야의 업무 담당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구현해낼 만한 정착시킬 서비스가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산업, 드론과 관련한 서비스가 전라북도에서 몇 가지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괄목할 실적은 없었는데 저는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업이지만 수요 맞춤형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타 산업 분야에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을 드론 쪽으로 진입하게 할 수 있는 교두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존의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드론 쪽에 적용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서 전북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드론 산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해를 모시고 드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드론 관련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의 기반을 또 구축해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드론에 관한 전문가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쑥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범위가 너무 넓고 실제 전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히 또 재미있게 참석을 했고요. 또 방송을 빌어서 사실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같이 가보고 그 안에서 효용성도 찾아보고
문제점도 한번 같이 찾아보자라고 공개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큰 숙제가 남아있네요. 네,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짭수다. 아우, 저는 이행시로 준비했습니다. 드론으로 운을 아, 띄워주세요. 드론을 모르면 앞으로 런. 런리 외로워진다는 거죠. 진짜 감명 깊네요. 한글날 그래서 아까 영어를 론이 이렇게 막. 론으로 한글로 찾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론. 드론의 론은 R인데 실은. 한글날이니까 다 리을 발음으로. 어쨌든 깎아 내려보려고 나는. 진짜 단순하게 할게요. 짭수다가 한 번도 스마트한 적이 없었어요. 나도 날리고 싶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드론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드론 이제부터 시작이다. 런리 오늘 마지막 배경음악은 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자, 외로워지시겠어요. 그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수다왕은 누굽니까? 아유, 뭐 마음을 띄우니까. 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수당을 줄 수 없는 날 있잖아요. 네? 나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지옥쌤이요? 아니 쌤, 쌤한테 아니 함께 촬영 간 건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죠. 공부를 제일 잘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도대체 대하 씨는- 군단에서 하루 같이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좋았길래. 자, 자, 이제 중요한 건 수다 수다 꼴찌. 꼴찌인데 2등만 하면 뭐 다행입니다. 저 자, 그러면 오늘 왠지 수다- 저 같은데 사실 짭수다가 맞아요. 반전이었어. 짭수다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놨어요. 자, 수다 꼴찌 왕은 누굽니까? 일단 난 아니고. 야! 그렇지. 그 로봇니 그거 좀 그래.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제가 약간 첨단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요. 그리고 아니, 또 많이 관심도 없기도 하고. 아니, 이거 둘은 이게 아니 아까 김혜나하고의 본 대화는 굉장히 품격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로운니 그것 때문에 로운니는 L이고 드론은 R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글날을 맞아서 똑같이 다 리을 발음으로 한 거죠 저는. 오 색깔이 오늘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예뻐요? 이거 뭐 환타, 주스 환타, 같아요. 환타. 둘 중에 하나만 추억의 마셔야 환타. 되죠? 이거 섞었는데 뭔지 모르겠었어요. 뭐 언제 드셔보고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뭐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먹었는지. 한여름 이후에. 그렇죠. 이런 왕관도 이제 식당에서. 아니 이거를 왜 똑같은 걸 두 잔을 내놓는 걸 고르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는 맛있어야지 왜 두 잔을 주시는 이슈 시대가 2인분이니까 두 잔 먹으라고. 이슈 시대가 이제 다음 주는 꼭 한번 1등을 세아 씨가 꼭 해보겠습니다.